혹시 요즘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십니까? 예전보다 내가 너무 예민해진 것 같다는 생각, 사소한 말에도 마음이 상하고 예전 같으면 웃고 넘겼을 일에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는다는 느낌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성격이 급해진다. 세상이 각박해져서 그렇다. 요즘 사람들이 예의가 없어서 화가 난다. 하지만 저는 100년을 살며 이 말이 거의 틀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화를 내는 이유는 성격 때문도 아니고 세상 때문도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하나, 분노는 나이가 들수록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훈련되지 않은 분노는 나이가 들수록 더 깊고 더 오래 더 아프게 남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을 지켜보며 확신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하루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하게 하루를 마칩니다. 그 차이는 인내심도 성격도 지능도 아닙니다. 단 하나 내 감정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사람에게도 화나지 않기 위해 참는 법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억누르는 법도 무시하는 법도 아닙니다. 대신 내 감정의 키를 다시 내 손에 쥐는 법, 내면의 평화를 훈련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보다 더 조용히 살고 싶은 분, 남은 인생만큼은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살고 싶은 분에게만 끝까지 들을 가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급하다, 예민한 편이다, 참다가 한번 터지는 거다. 하지만 이것은 내 감정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포기한 말에 가깝습니다. 100년을 살며 수없이 내 분노를 되짚어 본 결과 나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분노는 성격이 아닙니다. 분노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너무 쉽게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마음이 요동치면 그 요동 자체가 옳은 반응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순간 말이 먼저 튀어나오고 표정이 먼저 굳어지고 행동이 먼저 나가버립니다. 그 뒤에 남는 것은 항상 같은 후회입니다. 왜 그 말을 했을까? 왜 그냥 넘기지 못했을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타인은 당신의 감정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극을 줄 뿐입니다. 같은 말을 듣고도 어떤 날은 화가 나고 어떤 날은 아무렇지 않게 넘긴 적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 차이는 상대가 달라서가 아닙니다. 상황이 달라서도 아닙니다. 그날의 내 상태, 내 안의 여유, 내 감정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었는지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내 삶의 키를 상대에게 넘기는 말입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반응하는 사람이 되고 상대는 조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무리 인생을 살아도 분노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아온 시간이 길수록 한번 흔들릴 때 더 크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분노를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감정은 방문객처럼 찾아옵니다. 예고 없이 오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감정에게 집의 열쇠를 쥐어주느냐의 문제입니다. 감정은 들어올 수 있지만 집주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차이를 아는 순간부터 분노는 당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만 아니었어도 화 안 났어요. 그 말만 안 했어도 하루가 망가지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날은 아무렇지도 않고 어떤 날은 밤새도록 곱씹게 됩니다. 이 차이는 상대가 아니라 그날의 내 상태에서 생깁니다. 지쳐 있었는지, 기대가 컸는지, 이미 마음속에 쌓인 피로가 있었는지, 분노는 갑자기 생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안에서 준비되어 있던 감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누군가 나를 화나게 했다기보다 그 사람이 내 안에 있던 버튼을 눌렀을 뿐이라고요. 버튼이 없다면 아무리 눌러도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왜 또 나보고 고치라는 거냐고 느껴질 수 있죠. 그런데 이 관점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의 주도권이 다시 내 손으로 돌아옵니다. 상대가 변해야 평온해지는 인생은 영원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반응하는 방식을 훈련할 수 있다면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 하루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화를 느끼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화는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그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화를 즉시 말로 행동으로 밖에 쏟아내느냐 아니면 잠시 안에서 붙잡아 두느냐입니다. 이 짧은 틈, 아주 짧은 간격이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감정에 끌려가는 사람과 감정을 다루는 사람이 나뉩니다. 다음에서는 이 강역을 실제로 어떻게 만드는지, 말 한마디를 삼키는 것이 왜 약함이 아니라 힘이 되는지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화가 나는 순간을 가만히 떠올려 보면요, 대부분 아주 큰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누군가 한 말, 표정 하나, 반응 하나, 그 아주 사소한 장면 하나가 하루 전체를 망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날은 아무렇지 않고 어떤 날은 밤새도록 곱씹게 됩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생길까요? 나는 100살을 넘기며 이 질문을 수없이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불편한 결론 하나에 도달했습니다. 그 말이 나를 화나게 한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준비되어 있던 감정이 그 말을 핑계 삼아 튀어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화가 났다고, 저 사람이 예의가 없어서 참을 수 없었다고.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말보다 먼저 내 안에는 이미 피로가 있었고 기대가 있었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말 한마디가 얹힌 겁니다. 그러니 화가 난다는 건 내가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 훈련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분노를 솔직함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말 안 하면 지는 것 같았고 참으면 내가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올라오는 즉시 말로 쏟아냈습니다. 그 순간은 시원했지만 돌아서면 늘 같은 후회가 남았습니다. 왜 그 말을 했을까? 왜 굳이 거기까지 갔을까? 100살이 넘은 지금에서야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분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다루는 방식이 바뀔 뿐입니다. 중요한 건 화를 안 내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화를 느끼더라도 그 감정이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감정은 손님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고 문을 두드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집의 주인은 언제나 나입니다. 그 손님에게 거실을 내줄지 잠시 현관에 세워둘지는 내 선택입니다. 이 선택을 연습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수록 분노는 더 거칠어집니다. 왜냐하면 책임은 늘었고 이해받는 일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 사람들은 더 쉽게 예민해지고 더 자주 상처받습니다. 그건 성격이 나빠진 게 아닙니다. 너무 오래 버텨왔다는 증거입니다.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계속 바꿀 원인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이 문제다, 세상이 문제다, 운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조용히 방향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 말이 나를 건드렸는지, 내 안에서 어떤 기대가 작동했는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이 질문을 하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상대는 변하지 않아도 나는 덜 흔들립니다. 말은 여전히 오가지만 그 말이 내 중심까지 닿지 않습니다. 하루를 망치던 한마디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소음이 됩니다. 이것이 평온입니다. 타고나는 성격이 아니라 반복된 선택의 결과입니다. 이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평온해지기 위해 참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를 눌러야 한다. 말을 삼켜야 한다. 속으로 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내가 100년을 살아보니 참는 것과 멈추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참는다는 건 마음속에서 이미 이 싸움이 시작됐다는 뜻이고, 멈춘다는 건 그 싸움에 아예 올라타지 않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극이 오면 바로 반응합니다. 말이 오면 말로, 표정이 오면 표정으로, 무례하면은 분노로.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주도권을 잃습니다. 상대의 말 하나에 내 감정의 방향을 맡겨버린 겁니다. 그런데 아주 짧은 순간 한 박자만 늦출 수 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을 해야 할 것 같을 때 입을 닫는 것, 설명하고 싶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이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도망도 아닙니다. 이건 선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자동으로 반응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침묵을 두려워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오해받을 것 같았고 가만히 있으면 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늘 설명했고 늘 해명했고 늘 설득하려 애썼습니다. 그럴수록 삶은 점점 더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말이 줄어들자 인생은 조용해졌습니다. 상대는 여전히 말했지만 그 말이 내 안에서 오래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침묵이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감정과 나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 공간이 생기면 나는 내 감정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아, 이 말이 나를 건드렸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반은 벗어난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면 상대가 더 무시하지 않겠느냐고. 그런데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즉각 반응하는 사람은 계속 시험을 받습니다. 어디까지 흔들리는지 상대는 알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응하지 않는 사람, 감정이 올라와도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은 시험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이 사람은 건드려도 재미가 없다는 걸 상대가 먼저 느끼게 됩니다. 침묵은 관계를 끊는 기술이 아니라 관계를 소모하지 않는 기술입니다. 모든 싸움에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말에 답할 의무도 없습니다.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모든 자극에 쓰기엔 너무 귀합니다. 말하지 않아서 잃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침묵을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한 단계 위로 올라갑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관찰자가 됩니다. 그리고 관찰자의 자리에 선 사람은 더 이상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분노를 줄이는 데 있어서 침묵보다 더 근본적인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대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이 이럴 줄 몰랐다. 저 정도는 해줄 줄 알았다. 최소한 이 정도는 이해해 줄 줄 알았다. 하지만 분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거의 예외 없이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기대는 희망처럼 보이지만 실은 가장 교묘한 감정의 덫입니다. 내가 기대한 만큼 상대가 움직이지 않을 때 그 간극이 분노가 됩니다. 노년에 접어들수록 이 기대는 더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만큼 살아왔는데, 나는 이만큼 해줬는데 왜 아직도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느냐는 마음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말에도 감정이 크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사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체념이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히 보는 능력입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상황도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분노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감정과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이 거리두기는 차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감각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느낍니다. 서운함도 실망도 아쉬움도 느낍니다. 다만 그 감정이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할 뿐입니다. 예전에는 감정이 방향을 정했다면 이제는 내가 방향을 정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그러면 상처받지 않느냐고. 아닙니다. 상처는 여전히 옵니다. 하지만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을 붙잡고 있을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감정에서 한 발 떨어져 이렇게 물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가? 이 질문은 상대를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위치를 바꿉니다. 피해자에서 선택자로. 그리고 이 지점에서 삶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마지막 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목적입니다. 사람이 쉽게 화가 나는 이유는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잊었기 때문입니다. 방향을 잃은 배는 작은 파도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목적지가 분명한 배는 폭풍 속에서도 항로를 유지합니다. 젊을 때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아서 분노가 흩어집니다. 하지만 노년에 접어들수록 하루하루가 분명해지기에 작은 자극도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목적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떤 태도로 마칠 것인가? 내 말과 침묵이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 이 질문을 마음에 두는 순간 많은 싸움이 의미를 잃습니다. 이 말이 내 인생의 방향과 정말 관련이 있는가? 이 싸움이 내가 가는 길에 필요한가? 이 질문 앞에서 대부분의 분노는 힘을 잃습니다. 나는 100년을 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내면의 평화는 기분이 아닙니다. 성격도 아닙니다. 훈련된 상태입니다. 침묵을 선택하는 훈련, 기대를 내려놓는 훈련, 감정을 관찰하는 훈련, 목적을 중심에 두는 훈련, 이것들이 쌓이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사람은 여전히 말하지만 그 소음이 당신의 중심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통제는 밖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통제를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단단한 사람입니다.